선크루즈와 비치크루즈는 5성급 호텔에 비하면 그러한 시설물이라든지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고 듣기만 해도 돈을 버는 동기부여.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출 명소로 알려져 있는 정동진의 선크루즈 호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선크루즈 호텔은 2001년 12월 개관하여서 2018년 7월 전 객실을 리모델링하고 조선소에서 유람선을 만드는 공법을 채택하여 호텔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장식과 유니폼까지 유람선 컨셉인 게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선크루즈 호텔은 국내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특이한 호텔 13위에 또 꼽혔다고 하는데요. 선크루즈 호텔 옆에는 또 하나의 크루즈 건물이 있는데 그 크루즈 건물은 2018년 3월에 또 개관하게 된 비치 크루즈 건물인데요. 비치 크루즈 건물 같은 경우는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미스터 트롯 거기에서 부상으로 비치 크루즈의 스위트룸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비치 크루즈 건물 같은 경우는 선크루즈 건물과 좀 달리 모든 객실이 측면 즉 오션뷰를 바라보고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객실마다 풀들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그 풀에서 프라이빗하게 보낼 수 있지만은 협소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큰 인피니티 풀을 원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비치 크루즈에 위치되어 있는 스위트 룸을 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묵었던 곳도 비치 크루즈에서 이제 17층에 위치가 되어 있는 풀빌라 프레지덴셜 스위트 6인실이었는데요. 이 객실 공간만 하더라도 103평에 테라스 공간만 약 70평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치 크루즈 호텔 같은 경우는 선크루즈 호텔과 달리 출입하는 입구도 다르고요. 주차장도 다르게 위치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이제 17층에 있는 숙소였다 보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바닥이 온통 다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지다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실로 으리으리했는데요. 6명이 앉아도 되는 소파가 한 2개 그리고 피아노가 위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는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뭐 연인들끼리 와서 프로포즈를 한다라면 참 낭만적이겠다, 로맨틱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인피니티 풀을 구경하러 갔는데요. 70평이라고 되는 테라스의 인피니티 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6명이 즐기기에는 충분한 크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수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동해안의 바다는 마치 속이 뻥 뚫리는 그러한 기분을 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객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테이블에 웰컴 드링크, 와인과 과일과 빵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달달하게 이제 취한 저희들은 저녁에도 이제 인피니티 풀에 들어갔는데 온수풀 따뜻하죠. 그곳에서 이 와인과 라면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는 그 인피니티 풀에 또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운치 있고 프라이빗한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일출을 보자고 약속을 하고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안마의자에서 기대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출 시간이 분명히 지났거든요. 근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가 안 뜨지? 해서 테라스에 나가서 이렇게 선크루즈 방향을 바라보니까 그 선크루즈 호텔에서 강한 환한 빛이 나오는 게 비치 크루즈는 일출이 안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깨워서 이제 조식을 먹으러 이동했는데 이 조식은 선크루즈 호텔에서 이제 먹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한층 위였던 18층으로 선크루즈 호텔 1층과 연결된 이제 브릿지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는데 비치 크루즈에서 이제 선크루즈 호텔은 객실 키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선크루즈 호텔에서 묵으시는 분들은 비치 크루즈로 이동이 불가하다는 거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식을 먹으러 이동했는데 웬걸요? 해가 너무 쨍쨍하고 강하게 드는 바람에 다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식을 먹을 때도 바다를 바라보지 못하고 먹었던 것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조식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는 이제 퇴실을 하고 선크루즈 호텔에 위치되어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보니까 1시간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런 원형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이색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선크루즈 호텔에서 9층에 위치되어 있는 전망대에 일출을 많이 본다고 해요. 비치 크루즈에서 이제 묵으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꼭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선크루즈 호텔로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1박 기준으로 270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 비치 크루즈 11층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크루즈 호텔 같은 경우는 배의 선두라고 하나요? 맨 앞부분에 인피니티 풀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도 비용을 주고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꼭 비용이 추가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침실은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침실은 오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개의 침실은 조각공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원이었거든요. 선크루즈 호텔 앞쪽으로 보게 되면 해안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심곡항까지 이제 이어져 있지만 거리가 꽤나 길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걷지는 않았고, 그 뒤로 이제 정동진 해변가로 이제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다 완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정동진을 가게 된다라면은 그 해안가는 꼭 한번 걸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 정동진의 그 앞바다가 굉장히 맑고 이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호텔도 많기는 하지만 선크루즈와 비치크루즈는 5성급 호텔에 비하면 그러한 시설물이라든지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좋았던 점은 일단은 그 건물 외관 자체가 크루즈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전 객실에서 이제 오션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바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먹고 구경하는 것보다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만큼 객실 내에서 풀을 이용하면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